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해왔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꿈꾸죠. 그런데 그런 꿈을 품고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은퇴를 했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퇴직금이 10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그런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아마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꼭 참고해야 할 소중한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1. 퇴직 후의 생각보다 긴 시간과 공허.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시간입니다. 처음 몇 달은 퇴직 후의 자유로움과 쉴 틈 없는 일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재철 씨는 10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고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외여행도 떠나고 취미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뚜렷한 목적이 사라지니 급격히 의욕이 떨어졌고 결국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죠. 10억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은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박 씨는 나는 돈이 충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준비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준비였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 잘못된 투자와 예상치 못한 지출.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은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자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10억 원의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씨는 10억 원의 퇴직금을 은퇴 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세 차익도 보고 주식의 배당금도 받아서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변화와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위기로 큰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이 많으면 그만큼 자산을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운영보다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투자의 폭넓은 지식과 함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자산이 줄어들고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3. 가족과의 갈등, 은퇴 후 찾아온 새로운 도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은퇴 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김병수 씨는 처음엔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김 씨가 집에만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 역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죠. 이처럼 은퇴 후 가족 간의 관계는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로 바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붙어 있으면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화와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한 요소들.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할 때 퇴직금과 같은 물리적 자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퇴직 후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관리와 투자 계획. 퇴직금 10억 원이 있었다고 해도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결국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와 분산 투자,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설정. 은퇴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와 생활 리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필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10억 퇴직금으로 시작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은퇴 후의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준비 못지않게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관계적인 준비가 모두 중요합니다. 꿈꾸던 노후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퇴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게 던져진 예기치 않은 지옥은 바로 준비 부족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준비 전략.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억 퇴직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들은 예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인 준비와 정신적 준비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비와 자산 관리 계획 세우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생활비입니다. 퇴직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적절한 생활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 후 몇 년 안에 자금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예산 짜기.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달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비 예산을 철저히 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고정 비용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등과 변동 비용 식비, 교통비, 여가 비용 등을 나누어 보고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산 분배 전략. 10억 퇴직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금리가 낮아 자산이 제대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는 안정적인 채권형 투자에, 30%는 부동산 투자에, 나머지 40%는 주식이나 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민호 씨는 퇴직 후 10억 원을 부동산에만 집중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시세 차익을 봤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김 씨처럼 자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군에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이를 대비한 준비가 없다면 큰 금액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은퇴 전에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은퇴 후에는 민간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은 고액의 의료비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씨는 은퇴 후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 관리의 소홀함은 예상보다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로 바빠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 은퇴 후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 클래스를 듣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박준영 씨는 은퇴 후 낚시와 등산을 시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그 덕분에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였던 이민호 씨는 주말마다 아내와의 외출 시간을 정해놓고 소소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4. 유산 계획 및 상속. 은퇴 후에는 자산의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비롯한 자산을 자녀나 후손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 계획.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자산의 분배를 미리 정해두면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고려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정민 씨는 퇴직 후 자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싶었지만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마련한 덕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5. 정신적 준비와 노후의 의미 찾기. 정신적 준비는 은퇴 후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지거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과 취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기 개발이나 취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음악, 미술, 글쓰기, 요리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정지영 씨는 그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 그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며 그 도전에 맞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적 준비, 그리고 상속 계획까지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